반갑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장동익이라고 합니다. 저는 손기인 교수님이 도로에서 신호를 제어해서 차량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다면, 저희는 그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 중에서 대중교통, 즉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자기의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교통카드랑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버스가 조정됐을 때, 노선이 조정됐을 때 얼마나 쉽게 갈 수 있고 얼마나 통행이 바뀌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례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선을 조정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사에서 전주시에서 어떻게 노선을 조정해 왔는지를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가장 했던 고민은, 첫 번째 고민이 이제 일반적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교통카드 자체라는 게 이미 대중교통이 공급되고 있는, 현재 공급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급이 변화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전체 수요가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노선이 조정되고 나서 전체 총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또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간선망을 어떻게,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는 99% 이상이 하차를 태그를 해서 전체 완결된 통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 비례 요금제가 아니다 보니까, 단일 요금제이다 보니까 하차를 태그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사실 노선을 구축하고 평가하고 재조정했을 때 많은 부분이 미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체 총수요를, 전체 총 실적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하나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가 노선을 조정을 할 때 개인들이 느끼는 경험들이 어떤 건지, 얼마나 대기를 해야 되고 얼마나 환승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화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건지, 그리고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버스도 고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즉 원래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의 속도를 고려하고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을 다 고려해서 버스 노선 자체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건지가 네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간선 수요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하차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차를 추정하는 로직들을 만들어서 하차를 다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버스 노선 자체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위에 교통카드나 모바일 데이터를 얹어서 개인들의 통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바일 데이터 이용해서 전체 총수요를 고려를 하고, 그 위에 디테일한 조정을 해서 교통카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제 지역에 다니는 버스의 노선 정보를 수집해서 BMS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정류장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리고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 얼마나 속도가 걸리는지를 이용해서 구간 통행 시간을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시각표를 만들어서 전체 노선의 정류장과 시각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변경되고 나서, 노선이 변경됐을 때도 특정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의 속도도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야 될 거고, 특정 정류장에서 어떤 노선이 버스가 어느 정도에 정차하다라는 정보도 다 입력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의 운행 정보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 위에 교통카드랑 모바일 데이터가 올라가서 노선을 평가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노선 조정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버스 노선을 평가하고 조정할 때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버스 노선을 설계하고 이걸 기반으로 운행시각표를 작성하고 배차하고 스케줄링하게 되지만, 저희는 이제 실제로 버스를 배차하는 것과 저희의 스케줄링 문제는 저희 지자체 버스 운행 사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노선된 설계에서 버스 운행 시각표가 어떻게 작성되면 그 운행 시각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통행을 하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걸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시뮬레이션 플로우는 4단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 정보를 구성하겠죠. 실제 나중에 변경될 노선에 대해서도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의 속도 정보가 필요하고, 정류장에서 얼마나 차량들이 기다리는 정보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기반 정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정보에 올라갈 모바일과 교통카드 데이터는 오류 보정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교통카드는 하차가 추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하차를 다 추정해서 전체 완벽한 통행 OD 데이터 형태, 정류장 기반의 통행 OD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류와 보정된 노선 그 OD 정보를 가지고 신규 노선을 설계를 하고 이 노선된 설계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개별 통행 시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버스 노선 자체도 차량 버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차별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고 그 회차에 올라가는 죄송합니다. 회차에 올라가는 버스 노선 자체도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기반적으로 그 노선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고 그 위에 올라가고 있는 개별 통행 자체도 교통카드랑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기 때문에 우선 기반 정보 구성도 개별 통행 기반으로 노선도 시뮬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통행 정도도 모바일과 교통카드 자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승 경로도 전주시에 저희가 테스트 베드로 삼았던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회 환승이고 마일버스까지 포함한 2회 환승이기 때문에 그런 환승까지 고려해서 노선을 평가하게 되는 거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화면이 꺼져가지고 다시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노선 평가할 때는 모바일 데이터로 관선망주의로 노선이 평가가 되게 되고 그 위에 지선망을 얹어서 노선 개별 통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것들은 이제 전주시의 사례인 경우에는 평가만 했기 때문에 노선 조정 툴의 노선 조정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노선 하나하나의 정류장 하나의 조정이라든지 노선을 표거라든지 아니면 다 새로 연결하는 것들 로컬 업데이트까지 같이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선을 평가하고 노선을 평가했을 때 정류장 어떻게 조정해야지 아니면 배차 간격 어떻게 조정해야지 아니면 노선 어떻게 펴야지 해서 각각의 전체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완결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BMS 데이터나 BIC 데이터는 실제 버스 운행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면 운행 정보를 쉽게 만들어내고 노선이 개편됐을 때 시뮬레이터에 신경 올릴 수 있지만 모바일 데이터도 완결된 통행 OD가 있는 상태이고 좀 넓긴 하겠지만 하지만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하차가 누락된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의 하차를 태깅을 하고 약 1% 정도가 하차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거의 완결된 데이터라서 시뮬레이션이 되게 쉬운 새로운 노선이 조정했을 때 이걸 가지고 쉽게 태울 수 있는데 지방인 경우에는 비수도권을 넘어가게 되면 53% 정도가 하차 태그가 있습니다. 나머지 47% 가까이가 하차를 태깅하지 않아서 또 이거 이제 비수도권이라 하면 이게 광역 도시까지 다 포함된 데인데 광역이 아닌 도시까지 가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만이 하차 태깅이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60%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추정해서 하차를 추정할 거냐라는 게 저희가 하나의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로직이고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또 버스를 특정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타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 버스의 1년이나 한 달치 데이터를 쭉 모아서 주로 된 승하차 장소가 어디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된 승하차 장소에 이 사람이 탄 버스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이 사람이 하차 장소일 거다라는 모델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델링에는 이 사람이 오전에 탔는지 오후에 탔는지 평일에 탔는지 주말에 탔는지를 다 구분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 아이디어는 이 사람이 주된 승하차 장소에 이 사람이 탄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면 이 지역이 하차 지역일 거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과거에 하차 장소가 새로운 다음날에 승차 장소일 거다 이런 로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매일매일 통행이 연속돼서 발생하지 않고 가끔 통행이 발생하는 데이들이 많아서 매일 어제의 승차 장소랑 내일의 하차 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전국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하차 추정을 로직을 돌렸을 때 광주권이나 대구권, 대전권, 불산권 대부분이 광주권인 경우에는 원래 약 30% 가까이밖에 하차가 없었고 대구는 50%, 대전이 약 60%, 부산, 울산권이 한 50% 가까이였지만 대부분의 80% 가까이의 모두 교통카드 모형만을 가지고 전체 하차를 다 추정해내는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머지 20%를 메꾸는 걸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인 경우에는 개별 통행에 대해서 로직이 돌아가는 거고 개별 통행에 대해서 로직으로 연결되지 못한 통행에 대해서는 전체 총 모바일 OD를 가지고
하차를 추정하는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아시겠지만 직선, 제자리 환승, 그다음에 걸어서 환승까지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요. 전주 씨가 노선을 설계할 때 이런 제자리 환승까지 또는 걸어서 환승까지만 고려해서 노선을 설계해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사업은 전주 씨가 저희가 과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전주 시에서 저희가 대규모로 노선을 개편하겠다라는 저희 의사를 저희한테 타진하셨고 저희는 그걸 지원하는 상태로 실행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씨와 함께 전주 씨가 기본적으로 그 공청회와 주민 의견을 받아서 기본적인 노선안을 들고 오셨고 그 노선안이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4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오셨던 안을 대규모로 개편하셔서 최종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전주시의 노선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저희한테 주었던 그 데이터인 경우는 첫 번째가 정류장에 내가 노선을 설계했는데 노선은 이런 정류장을 지나간다는 정보만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이게 기점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 정보를 주셨지만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한 일은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는 정류장 시퀀스만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에 올리기 위해서 정류장 시퀀스를 가지고 경로 탐색을 해서 네트워크를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 탐색을 해서 정류장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버스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저희가 과거에 만들었던 BMS 데이터랑 같이 붙여서 특정 정류장에서 정류장 사이에 몇 시에 출발하는 차량이 평일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주말, 토요일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다 제 만들어낸 데이터를 붙여서 그리고 특정 정류장에서 특정 시간대 버스는 어느 정도 기다리더라라는 정보까지 붙여서 다음 실제 전체 노선이 몇 회차에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 정류장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정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의 정류장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BMS 정보를 가지고 버스의 노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버스 노선 위에 교통카드를 올려서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개편된 노선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걸 비교를 봤더니 통행 시간은 약 3분 정도가 준다라는 거가 저희가 나왔고요. 환승통행에서는 일일 환승통행에서는 약 18%가 감소한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보 환승도 약 39%가 줄고 되고 도보 거리도 246m에서 133m 정도, 134m로 평균 100m 정도가 준다라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보 이동 시간을 포함해서 환승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12분에서 4분 정도가 준다라는 거고 굴곡도 개별 통행 하나의 노선 전체를 타는 사람들이 자기 노선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평가하는 굴곡도 면에서도 3.79에서 1.42로 62%가 감소하다라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전주시가 가지고 오셨던 노선이 아니라 네 번의 과정의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안의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 통행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도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편하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었는데 돌아가야 될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단일 노선이 이 공간에는 노선이 존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노선이 없어지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선이 개편되고 나면 지자체에 불만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노선을 타던 사람들이 노선에 민원을 많이 제기할 거다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편해지는 통행성이 뭔지 그리고 불편해지는 통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편해지는 통행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전주시에 제공해 드려서 나중에 민원을 대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주시의 노선 퍼포먼스에 대해서 실제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의 재차 인원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개별 노선 하나하나 대해서 개별 통행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했기 때문에 회차별로 어떤 정류장에 몇 명 정도가 타게 되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시 11분에 출발하는 1001번이 5회차인 경우에는 월요일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정류장별로 재차 인원 얼마이고 수요일, 주말에는 어느 정도 재차 인원이 사는지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차별로 시간대별로 정류장별로 시뮬레이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로직까지 전주시에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더 로직 넘어가면 특정 정류장을 뺐을 때 넣었을 때의 통행 시간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재차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같이 저희가 로직에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노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선을 대규모 개편하기 때문에 어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서게 되고 그 정류장에 대기하는 버스의 노선이 몇 개 정도가 되는지도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어느 정류장에 대해서 환승 시설을 더 갖춰줘야 되는지, 어느 정류장에 더 버스의 큐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정류장 정보라든지 승차 인원이 하차 인원이 많은 지역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어서 전주시와 함께 버스 노선을 거의 완결된 상태이고, 현재 전주시에서는 저희 안을 가지고 버스 노선을 조금씩 지정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